우리가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 그 다음 두 번째 특별한 부등식들, 산술평균, 기하평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활용 문제들까지 우리가 풀 수 있으면 이 단원은 잘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일단 학교에서 출제되는 바는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부등식을 실제로 증명하세요. 1번. 두 번째는 산술, 기하평균 활용 문제들 2번. 이 정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문제 개념 보면은 일단은 뭐 써놨거든요. 뭐 알아야 될 성질 이렇게 쭉 써놨는데 뭐 기본적인 거 말고 꼭 알아야 될 거는 선생님이 밑줄을 좀 쳐놨어. 자,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이 A랑 B랑 이렇게 대소관계가 주어질 때 A랑 B랑 비교할 때 A가 크면은 A제곱이 B제곱보다 무조건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니? 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쵸? 맞아? 양수 조건이 있었으면 우리가 제곱해서 풀 수 있다. 일단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이거 4번에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 자, 우리가 이 4번은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식을 이제 뭐 대소 판단하기 위해서 좌변과 우변을 정리하다 보면은 그 정리된 꼬라지가 있잖아. 완전 제곱꼴의 모양으로 내가 정리를 시켜. 그러면은 그 완전 제곱꼴의 모양은 실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쵸? 그래서 0보다 큰지 작은지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제곱의 모양으로 모양 만들기. 그래서 뭐 얘네들도 우리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곱의 합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도 근데 항상 얘는 어떻게 되니? 0보다 크거나 같지. 그쵸? 그래서 얘네들 일단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녀석들이고, 자, 그 다음에 6번에다 별표 3개 하나 쳐놓고, 자, 6번 3개. 특히 어느 부분을 우리가 좀 외워주시면 좋냐면요. 요거. 자, 절대값은 우리가 원래 절대값 붙이기 전보다 항상 무조건 크거나 같아. 얘는. 이 문제 풀다 보면 이 모양이 자주 나올 거거든요. 보자마자 바로 쓸 수 있게끔. 여기다 하나 더 메모를 한다면은 얘가 절대값이 A랑 비교할 때 언제가 등호 성립되냐. 자, 등호는 언제 성립되냐면은 A가 언제였을 때? 얘가 0이었을 때. 자,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이 내가 0이 되었을 때. 근데 이거만 되냐? 우리 친구들 이거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는 얘가 뭔데? 양수여도 괜찮지. 왜냐면 얘가 양수면은 그냥 벗겨지니까 A 똑같잖아요. 그쵸? 이해되세요?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뭐 절대값 제곱하는 거랑 절대값끼리 곱하는 거 연산 있죠? 뭐 요거는 우리가 수학 상에서도 다루는 내용이니까 한 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얘는 바로 지나가도록 할게요. 꼭 필요한 것만 언급해드렸고, 자, 넘어가서 자, 우리가 두 식의 대소 판단을 할 때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만 얘기를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수원을 다루거나 하시면은 수원에서는 여기서 세 가지가 더 추가돼. 세 가지가 더. 일단은 얘네 얘기를 하고 간단하게 그 녀석들까지 뭐가 있는지만 언급하고 지나갈게. 일단 우리가 A랑 B를 비교할 때 두 식을 뭐 하십니까? 빼보는 거예요. 빼서 누구랑 비교하시면 되냐면 0이랑 비교하면 되는 거죠. 비교해서 0보다 컸으면은 A가 B보다 큰 거고, B 0이 됐었으면 둘이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았으면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뭐 이 정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메모를 할 게 뭐냐면은 이 녀석의 좌변 밑줄 친 녀석 있지. A 빼기 B를 내가 실제로 했어. 근데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이게 바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 기준이 누구냐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녀석을 완전 제곱꼴의 형태로 내가 바꿀 수 있냐 이거를 내가 보셔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 혹시라도 완전 제곱꼴이 안 된다면 인수분해 해서 얘를 곱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냐는 거야. 근데 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이 녀석들이 양수, 음수에 따라가지고 곱했을 때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가 보이겠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정리까지도 마지막에 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혹시라도 분수식이 나온다면 통분을 우리가 이용해서 통분해주면 분수식 하나로 내가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위아래 있잖아. 분자 분모에 부호를 내가 보셔가지고 0이랑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풀면서. 그 다음에 제곱의 차를 이용하기. 우리가 이럴 경우는 주로 언제냐면 절대값이 있거나 누투가 있었을 때는 얘네들을 직접 비교하기가 불편해. 특히 누투 이런 거 있으면은 더하기나 빼기 연산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절대값도 있으면 걔는 케이스 분열 일일이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끝내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제곱을 이용한다. 근데 제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물어보시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 조건을 이용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누투라고 써져 있으면은 누투 안에 있으나 얘가 어차피 양수 아니면 얘가 0밖에 안 들어오거든. 맞아? 그래야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실수가 되는 거고 루트 안에 얘가 음수가 없게 되면 얘는 우리가 허수라고 부르잖아. 그리고 참고로 허수끼리는 대소 판단이 안 돼. 알겠죠? 대소 판단. 뭐 1 더하기 i가 있고 2 더하기 i가 있어. 야 이거 둘이 대소 판단하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쵸? 자 어쨌든 뭐 얘는 그럼 제외하고 얘네 둘의 모양이 나올 건데 어쨌든 루트의 형태는 다 0보다 크다 아니면 0이 된다 이렇게 내가 볼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루트식 그러니까 루트가 있는 식끼리 더하기가 되어 있거나 하시면은 걔는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보시면 돼. 한쪽에 혹시라도 있잖아 또 절대값이 있었어 걔네들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따라서 있잖아 좌변과 우변이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다면 크다면 우리가 제곱해서 우리가 대소 판단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요 녀석이랑 똑같은 내용이지. 그렇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제곱의 차이 영하기. 근데 조건에 이거 양수 조건인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식의 비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언제 쓸 수 있냐면은 A랑 B 값이 좌변 우변의 값이 양수일 때만 쓴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여기 식을 보시면요. 이 두 녀석을 나눈다고 했거든. 나누는데 0이랑 1이랑 비교하세요. 근데 얘가 이렇게 크다. 만약에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면은 이 B값이 양수가 돼야지 부등호 반응 안 바뀌어지면서 왼쪽 변과 오른쪽 변의 대소 판단을 내가 할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이 분모가 음수다 이런 게 있었으면은 또는 0이다 그럼 0 당연히 될 수는 없겠지만은 얘가 뭐 음수가 나오게 되면 부등호의 반응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데 있잖아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주로 얘가 양수일 때 쓰고 그러면 이 풀이는 주로 언제 우리가 다루냐면은 지수식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수원 가시면 조금 더 많이 이용할 거예요. 알겠죠? 주로 문제는 1번하고 2번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있잖아 우리가 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면은 언급만 할게요. 자, 나중에 있잖아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함수값끼리 비교 x 좌표끼리 비교하거나 아니면은 y 좌표끼리 비교하는 거야. 자 그다음 다섯 번째 기울기 이용하기. 기울기 비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냐면 넓이 비교. 그럼 기울기는 우리가 뭐 당연히 너네가 이미 알고 있잖아. 두 점 사이 기울기 구하라고 하시면은 뭐 a, b랑 c, d의 기울기 비교하라고 하시면 이런 분수식이 나오겠지,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분수식이 어떤 숫자랑 비교한다 하셨을 때 너네가 그냥 분수 자체로 보는 게 아니고 얘를 두 점 사이에 내가 기울기로 인지를 하고 그 기울기끼리 대두 관계를 우리가 보는 것도 나중에 배우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투 배우면은 뭐 미분에서도 기울기를 다루고요. 근데 넓이도 마찬가지. 넓이도 적분 가시면은 주로 또 다룹니다. 적분. 알겠죠? 뭐 요 정도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나요? 1, 2, 3 얘네 세 개. 없죠? 자, 이게 잘렸는데 이게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거야. 자, 우리가 부등식 증명에서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어떤 조건이냐면은 문자의 조건 잘 보기. 자, 조건 놓쳐가지고 있잖아. 기껏이 다 정리해놓고 있잖아.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조건, 자, 실수 조건, 양수 조건 아니면 특별한 조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별표. 자, 우리가 등호가 만약에 있잖아. 부등식에 등호가 있으면은 어떤 거 등호 성립 조건을 항상 우리가 따지도록 합니다. 알겠죠? 문제에서 물어보면은 있잖아 무조건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내가 연습할 때 등호 성립 조건을 따지는 습관을 좀 기르셔야지 실력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보자. 자 프린트 오른쪽에 얘라고 써있는 거 있을 거야. 오른쪽 붙은 게. 이거 다 학교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일단 조건에는 A, B가 실수라고 주어져 있고 증명하는 건 이 녀석이야. 우리가 선생님 얘는요 왼쪽 변과 오른쪽 변을 우리가 서로 뺄 수가 없어요. 이미 얘가 0이잖아요. 그쵸? 이 0이니까 뺄 게 없네. 그럼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 제곱식 아니면 인수분해 아니면은 일단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가 불편하니까 완전 제곱꼴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A에 대한 우리가 식으로 인지를 하시고 그러면 이 녀석은 우리가 A 더하기 2분의 B의 완전 제곱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이거 상수 제곱한 거 그러니까 2분의 B 제곱한 거 4B 제곱 그래서 여기 우변에 있는 다시 얘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4분의 3B 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꼬라지를 보니까 완전 제곱 더하기 얘가 완전 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다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합쳐주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증명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녀석 증명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측변형하는 거는 우리가 이차함수에서 꼭지점 잡는 공식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제는 뭐냐면, 야, 이거 증명하라고 줬어, 이 녀석. 근데 조건에는 뭐 이런 게 하나 있고, 자, 그러면 얘가 왼쪽 변을 라지 A로 보시면 되고, 오른쪽 변을 내가 라지 B라고 보신 다음에 라지 A 꼴에서 라지 B의 꼴을 내가 빼서 0이랑 비교하면 되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둘 다 분수식이거든요. 그러면 분수식들을 우리가 대속 판단하라고 했을 때 아까 선생님이 통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통분도 있었지만 또 어떤 것도 있었다? 공통인수를 묶을 수 있으면 묶어.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완전 제곱도 있었고. 근데 일단은 얘네들은 공통인 게 1도 안 보이지? 그럼 통분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나는 A 빼기 B는 냅두고 요거 분수식만 통분해주면 A, B에다가 A 마이너스 B 이렇게 내가 정리할 수 있죠. 그럼 나는 A 마이너스 B로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얘는 1 마이너스 A B분의 얘가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인수분해 끝났는데 우리 문제에서 A, B의 조건들을 보시면은 얘는 둘 다 1보다 크네. 그러면 얘가 1보다 큰 녀석들이야. 맞아요? 이렇게 봐서는 잘 안 보여요. 하시면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A, B라고 쓰고 A, B 이렇게 한번 해볼까? 친구들 이거 A랑 B랑 둘 다 곱해주면은 1보다 큰 녀석이니까 A 곱하기 B 역시나 뭐가 되냐? 1보다 큰 녀석인 거 괜찮지, 그렇죠? 얘가 1보다 큰 녀석이 들어가. 그럼 1보다 큰 녀석이면 이 녀석의 분수식이 0.몇몇몇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빼게 되면 얘가 얼마 나온다? 어쨌든 플러스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얘는 뭐냐 물어보시면 B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얘는 음수 나오죠. 음수 양수 곱하니까 얘가 음수. 따라서 얘 전체가 0보다 작은 거니까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크다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별표 쳐봅시다. 자, 그래서 자, 얘는 별표. 자, 우리 절대값끼리 지금 있잖아 대속 판단해 주는 건데 이 왼쪽 번을 일단은 보시죠. 자, 얘가 일단은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왼쪽 변 전체가 라지 A고 오른쪽 변 전체가 라지 B라고 보셨을 때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괜찮지?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제곱해가지고 내가 해도 되지. 이대로 보면은 케이스 분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제곱해서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은 좌변 정리를 다 줄게요. 주면서 가자. 자, 얘는 우리가 절대값 A에 절대값 B를 내가 제곱하는 거에서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B의 값을 내가 제곱한 걸 내가 빼주면 되는 거죠. 빼서 정리해 보니까 자, 우리 아까 절대값 연산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뭐였냐면은 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절대값끼리 곱했어. 같은 녀석. 그러면 A제곱 똑같고 절대값 둘이 곱해주면 절대값 한 대 모아줄 수 있다. 뭐 이거 있었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지. 자, 쭉쭉 다시 봐서 그럼 얘는 A의 제곱을 해도 되고 B제곱이고 2의 절대값 A분이 자, 마이너스 자 이거 전체 제곱하면 절대값 벗겨지면서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A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이로 묶어서 절대값 A의 마이너스 AB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의 대속 판단해야 되는데 선생님 저 이거 대속 판단이 잘 안 돼요. 이거 절대값은 케이스 분류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 녀석도 모양 아까 다뤘었어. 어디서 다뤘었냐면은 여기서 다뤘잖아요. 어디서? 절대값 쉬운 녀석은 그 자기 자신보다 항상 무조건 더 크거나 같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얘도 지금 보시면은 절대값 쉬운 녀석이 이 녀석 알맹이보다는 무조건 얘가 더 크거나 같다고. 따라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실 수 있겠지, 그렇죠? 이렇게 바로 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등호가 보이지, 그렇죠, 친구들? 그럼 등호가 보이니까 등호 성립법 우리가 따져보자. 그럼 언제 등호 성립되냐? 즉 이게 0이 될 때거든요. 다시요. 자, 얘가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가 0이 될 때, 즉 절대값 AB가 될 때를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자기 자신이 나오려면은 A 곱하기 B의 값이 뭐가 돼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거 있잖아 틀려가지고 서술형에서 점수 깎아오지 마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거 우리 외웠어요 지금? 절대값 A, 절대값 B 합친 것은 그 녀석의 각각의 합의 절대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필수 암기예요. 자,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질문 없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뒷장 보시면 산술기약 보면 자,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고 엄청 많이 쓰이는 녀석이죠. 일단은 얘를 증명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증명하는 방법은 엄청나요. 증명 방법 엄청 많습니다. 일단은 얘를 식으로 증명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도 있는데, 재작년이었나? 재작년 대진여고에서는 이거를 증명하는 형태가 또 나오더라고요. 증명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도형으로 증명하는 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 옛날에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식의 문제들은 많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따 뒤에 문제 보시면 도형 증명하는 게 하나 있어.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고, 여기서 그냥 식으로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정기반 수업 들을 때는 아마 이거 다 정리해드릴 거야. 도형으로 싹 다. 알겠죠? 자, 일단은 기본적인 상황은 주식을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루트가 있으면 연산이 조금 불편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된다? 일단 문제 조건에 A, B가 양수야. 그럼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니까 제곱해서 비교해야 되지. 그래서 얘는 제곱하고 얘는 제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2AB 그 다음에 여기에 4. 거기서 내가 뭘 빼준다? 우변 제곱한 거 내가 빼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 그럼 정리해보니까 얘는 4분의 A제곱 B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2AB. 자, 근데 얘 분자 전체가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A-B의 완전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얘는 실수 제곱의 모양이 나왔으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지? 아, 그렇다면 얘가 또 등호가 보이니까 등호 성립 조건 봐야 돼. 등호 성립 조건은 언제예요? 물어보시면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지. 그렇죠? 따라서 등호 성립 조건은 A랑 똑같다.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 되죠. 증명 엄청 쉽지? 뭐 어려운 거 없어. 자, 지움이다. 지워놓고 그냥 어차피 증명 얘기한 김에 그냥 같이 한번 볼까요? 저 뒤로 넘겨요. 도형 문제 그냥 볼까요? 어디로 가야 돼요? 저 흥미해.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보자. 10번. 자, 얘가 빈칸 채우는 문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다 채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 빈칸 안 보고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자, 일단은 뭐 반원을 그냥 하나 그릴게요. 자, 반원. 자, 반원 그려놓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줄 거냐면 여기 선분 AB가 있어요. 이렇게 이 선분 AB는 지름이야, 지름. 돼요? 근데 이 지름의 수직에 내가 선을 그을 거야, 됐죠? 수직에 선을 그어. 뭐 뒤다 많이 그릴 수 있겠죠. 뭐 이렇게도 그고 이렇게 엄청 그릴 수 있겠지, 그렇지? 근데 이들 중에서 제일 긴 건 누구냐면은 어떤 녀석이냐면 얘가 원의 중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직을 그었을 때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이게 맥시멈이거든. 얘가 제일 길지, 그렇죠? 괜찮습니까? 나머지는 얘보다는 다 짧잖아. 오케이? 자, 근데 그 중에 이메이 현을 하나 갖고 온다. 이 선을 성분을 갖고 와. 얘를 D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하자, 이렇게. 자, 그럼 우리는 그럼 이걸 알 수 있거든. 여기 CD의 길이가 했잖아. 여기 길이 있죠? O2의 길이보다는 무조건 작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랜덤으로 이 선들을 고른다고 하시면은 얘를 고를 수도 있을 거네,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얘네가 같을 수도 있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지름에 내가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여기서 잘리는 그 선분 길이들을 관찰해 보면은 항상 반지름보다는 그 길이가 적거나 같다. 일단 이거는 당연한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뭐 하시냐면은 길이 체크할 건데 여기다 미지수 A라고 쓰고 여기다 미지수 B라고 쓸게요. 됐죠? 미지수 A, 미지수 B. 그렇다면은 우리 O2의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그럼 뭐가 되냐 물어보시면 전체 지름의 절반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A 더하기 B에다가 나누기 2 해주면 다 되지, 그렇지? 자, 그럼 여기 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여기에 누구 찾고 싶냐면 CD의 길이를 찾고 싶거든요. 근데 CD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찾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되게 복잡하게고 얘도 이렇게 뭐 삼각형을 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원을 보시고 자 여기다가 지름 표시하고 지름 말고 그냥 현을 하나 갖고 오고 현을 이렇게 갖고 왔을 때 여기 A랑 여기 B가 있고 여기 C랑 여기 D가 있었으면은
a 곱하기 b의 값이 c 곱하기 d랑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쵸? 중3 때 배우잖아. 원의 성질.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은요. 잘렸어. 자, 이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지름이 그어지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부터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 현을 절반으로 쪼개주는 거거든요. 친구들. 괜찮아요? 따라서 우리가 a 곱하기 b라는 녀석은 이 녀석의 같은 길이를 제곱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x라고 준다면 x제곱이 a 곱하기 b가 되는 거고, 그래서 x값 우리가 쓰라고 하시면 누구라고 쓰면 된다? 루트 a라고 쓰면 되죠. 루트 a. 해서 얘가 이 빨간 색깔보다 항상 적거나 같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럼 여기 구멍에다가 다 채워놓을 수 있을 거거든요. 뭐가 들어갈지. 근데 구멍 채우는 것보다도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 나갔었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있었으면 좀 해결이 좀 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얘는 빵꾸 채우는 것보다도 요걸 좀 잘 정리 좀 해놔자. 질문 있나요? 혹시 여기까지? 근데 이거 말고 있잖아, 스스로 막 뚫은 게 엄청 많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알려줘도 있잖아, 결국에는 다 까먹더라고. 그래서 거의 시험 내신 공부할 때 그때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다시 여기 산수기하편 넘겨오시고. 자, 일단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이 모양을 만들어서 세팅하는 게 아니고 a 곱하기 b의 값이 2루트 a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관찰하자. 얘는 두 수의 얘가 뭐가 있다? 합. 그 다음에 여기는 두 수의 얘가 곱. 이렇게 내가 세팅을 해서 실제로 문제를 많이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그때 두 개의 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양수일 때만 내가 쓸 수 있는 녀석이야. 양수가 아니면 쓸 수가 없는 녀석이에요. 자, 그래서 뭐 활용 문제들은 대부분 이렇게 나오죠.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지금 합이랑 여기 곱이 있었으면은 얘가 곱이 만약에 일정하면은 당연히 합의 무엇을 구할 수 있어?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합의 값이 만약에 일정하게 되면은 얘가 곱의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최대값을 구할 수 있지. 그 얘기가 여기 예제 문제들이야. 그래서 얘네들 문제를 풀어준다고 하시면은 합이 일정한데 곱의 최대값 물어보시면은 그냥 바로 x 더하기 y 값이 크거나 같다 1루트 빼서 여기다가 10 집어넣고 여기다 x, y 집어넣어서 없애버리고 5나 놓고 25가 돼서 x와 y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되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라서, 자, 그냥 바로 얘네들은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공식 쓸 수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은요 이따가 해요. 자, 넘어가서 자, 유형 1번 부등식 증명. 자, 일단은 이 문제는 네이밍을 좀 바꿔볼게. 자, 이건 그냥 다 지웁니다. 알겠죠? 옳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이건 지우세요. 알겠죠? 지워놓고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들을 보시고 이 녀석이 실제로 다 참이 되는지 아닌지 내가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몰라. 알겠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자, 일단 첫 번째. 자, 5번, 1번부터 5번까지 보니까 얘네들은 지금 루트도 있고 지금 절대값들이 지금 보이지.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양변을 제곱해서 보셔도 되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 근데 여기서 있잖아, 주의해야 될 녀석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주의할 녀석 2번에 일단 주의할 녀석이야. 자, 그럼 2번이 왜 주의할 요소냐?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 절대값인 루트가 보이면은 그냥 양변 제곱하고 있단 말이야. 얘를 보고 그냥 양변 제곱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냐 물어보시면은 얘 지금 우변을 볼래요? 이게 양수야 음수야 물어봤을 때 모르지, 그쵸? 왜냐면 얘가 빼기 돼 있는데 앞에 게 더 크면 양수지만 뒤에 게 더 크면은 음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자, 첫 번째, 자, 1번 솔루션. 1번 솔루션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요 얘기를 했었어요. 어디 있어? 이거 증명 외우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한번 써볼게요. 라지 A에 더하기 라지 B의 값이 얘가 라지 A 더하기 B보다 얘가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맞죠? 이게 항상 성립하는 녀석이야. 내가 이걸 잘 외우고 있다면은 얘를 1로 넘겨보네요.
절대값 a에 마이너스 b 더하기 절대값 b 그 다음에 절대값 a 이게 성립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냐 물어보는 거랑 똑같지? 음수를 넣어서 자 근데 우리가 얘를 라지 a라고 보시고 얘를 라지 b라고 보시면은 얘는 우리가 뭐가 되시는 거야? 라지 a 더하기 b가 나온 거지. 그렇죠? 야 그러면 얘는 우리가 위의 모양을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도 만약에 이거 나오자마자 내가 이걸 기억하고 있다면 얘를 OK로 처리하는 거야. 근데 내일 되면 까먹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풀이법은 뭐가 있습니까? 보시면요. 자 말 그대로 그냥 케이스 분리거든. 자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된 게 얘야. 이 세모. 이 세모. 세모가 양수였었으면 우리가 제곱해서 갈 수 있었는데 양수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제곱 못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분리. 절대값 우리가 a가 절대값 b랑 비교할 때 만약에 크거나 같아. 자 여기서 1번. 자 두 번째 케이스.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비교할 때 절대값 b가 더 클 때. 자 그럼 이때는 우리가 제곱해서 갈 수 있죠. 첫 번째는. 왜냐하면 좌우변의 양수 조건이 나왔으니까 제곱해서 우리가 비교. 자 얘에서 우리가 빼봅시다. 자 이 녀석의 제곱한 거를 빼봅니다. 그럼 얘는 a 제곱에 그 다음에 b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이렇게 내가 쓸 수가 있겠죠. 절대값 어디 갔냐? 자 절대값. 그러면 얘는 정리해보니까 이게 사라지고 두 배로 묶어주고 얘네 마이너스 묶어서 절대값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이렇게 쓰면 되지. 근데 우리가 얘는 아까 했던 거네.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며. 따라서 일단은 첫 번째 케이스에서 우리가 왼쪽 변이 더 크거나 같다는 게 일단 오케이. 자 두 번째 케이스 갑니다.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비교하는 건데 얘는 벌써 금방 끝났어. 왜냐면 지금 현재 좌변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우변은 얘가 음수야. 괜찮습니까? 왜냐면 뒤에 게 더 크잖아. 음수야. 양수로. 뭐 증명은 뭐하러 해? 이미 벌써 성립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얘도 오케이. 따라서 1번하고 2번으로 나눠가지고 이 녀석의 증명을 해줄 수 있다. 주로 있잖아. 우리가 문제집들을 쭉 보잖아. 문제집들을 쭉 보시면 이 녀석의 부등식이 증명 네모 박스 채우는 걸로 많이 있어. 문제집은 많이 있는데 거기서는 대부분 증명들을 뭐로 하고 있냐면 2번으로 증명하고 있어. 알겠죠? 요거 두 번째 거. 1번으로 하는 건 없고 2번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수업 시간에 분명히 루트 나오고 절대값 나오면 제곱해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갑자기 막 해설집 보면은 막 지 마음대로 하고 있어. 막 케이스 분류하고. 근데 제곱을 못하니까 케이스 분류를 한 거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끔 질문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1번부터 지금 5번까지 있는데 자 이들 중에서 자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 한번 해보십니다. 제가 선생님이 있잖아. 번호 골라가지고 한번 해봐. 자 이거 5번 한번 해보세요. 5번 그 다음에 5번 3번 자 5번 3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진짜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다지 증명했으면 당연히 뭐도 해야겠어? 등호성립 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등호성립 조건. 등호성립 조건. 얘는 a의 제곱이 절대값 a 제곱이랑 똑같지. 얘는 절대값 b 제곱이랑 똑같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써야지.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의 제곱 전체 제곱. 실제로 이렇게 제곱하고 제곱해주면 얘는 지금 나오고 이렇게 곱했을 때 얘가 나오죠. 이해되죠? 이거 알고 이해해야지. 이상하지? 어디가 문제겠어? 여기서 문제겠지. 여기서 서거든. 여기 중간 빼기였지. 그거 맞아. 잘했어. 이거는 이렇게 지금 이거 0이면 되잖아. 그렇지 않을게. A랑 B랑 똑같은 거. 질문 있나요 혹시? 없죠? 자, 그럼 넘어가요. 얘도 자, 얘 3번 봅시다. 3번. 자, 3번. 자, 우리 3번에서 우리 친구들 있잖아. 일단은 요거 기억번. 자,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기억번 한번 해봐. 3번에서 기억번 참인지 거짓인지. 자, 오늘 아까 스타트할 때 예제로 아까 다뤘던 녀석이랑 비슷하게 한 겁니다. 자. 자, 이게 한번 보시죠. 이게 맞춘 친구들도 있고 틀린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맞춘 친구들도 뭔가 애매해. 지금 보니까 크게 뭘 놓치면서 간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은 얘는 좌변의 값이 0보다 0이 크냐를 물어봤지. 좌변만 끌고 와서 이 녀석 모양 정리해주면 a의 마이너스 4분의 얘가 b의 완전 제곱 이렇게 쓰고 이거 제곱한 녀석 빼주잖아요. 그렇죠? 제곱한 게 16분의 1의 b제곱이었고 뺄 거고 2분의 b제곱. 얘는 16분의 얘가 7의 얘가 b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일단 지워놓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얘를 판단을 해보시는데 얘가 실수 제곱이고 이것도 실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치? 일단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런데 자, 등호 성립 조건이 언제 되냐 보시면은 등호 성립 조건 이게 등호가 언제 나오냐면은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 나오지. 그쵸? 따라서 A가 4분의 B를 만족하고 B가 0일 때, 즉 A랑 B랑 둘 다 0일 때만 내가 등호 성립 조건이 되거든. 그런데 문제 조건에 서로 다른 세 실수 A, B, C라고 줬으니까 얘가 나올 일이 절대 있어 없어? 절대 없어. 이게 안 등장해. 왜? 이미 A, B는 같을 수가 없거든. 그러면 얘가 같을 수 없었으니까 등호가 나올 수가 없는 거라서 그래서 얘가 참인 거야. 혹시 선생님이랑 똑같은 논리로 해석을 했으면 잘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양수 나왔다. 그럼 나중에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 잘 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자, 니은번은 이거 제곱해서 하시면 되겠죠? 이거 한번 실시. 자, 이거 한번 참이냐 거짓이냐 판단해봐.
니은번 했으면 디귿번도 해야지. 혹시 니은번 잘 안 되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쭉 선생님 지금 너네들 푼 거 쭉 보시면 지금 부등식의 대소 판단을 하라고 할 때 이 전체를 계속 그냥 그대로 끌고 다니거든. 이미 얘가 성립하는지를 물어보는데 이미 벌써 성립됐다는 가정하에서 여기를 막 제곱하고 있어. 부등식을 계속 갖고 있어서. 그러면 안 되고 좌변이랑 우변을 내가 제곱을 해서 각각을 제곱해서 그걸 빼봐야지. 이렇게 봐야지. 이게 벌써 부등식을 결정해놓고 우리가 뭐 대소 판단하라고 하시면 좀 불편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제곱해놓고 내가 왼쪽 오른쪽 비교했을 때 안 맞네 해서 우리가 보셔도 되긴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각각의 좌변 우변을 제곱해서 빼. 이미 여기는 부등식이 없어. 자, 그래서 제곱하니까 얘가 a제곱 b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a. 얘는 껍데기가 날아가는 거야. 껍데기 절대값이. 그다음 마이너스 붙이고 각각 제곱하니까 a제곱 b제곱. 곱해지면은 절대값끼리 곱해지니까 우리가 a, b의 절대값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없어지니까 얘가 절대값 a, b 마이너스 a, b 이렇게 내가 나왔죠.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 무조건 여기다 크거나 같다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성립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디귿번 얘가 성립하냐 이렇게 물어봤어. 이게 성립하냐 물어보시면은 얘는 우리가 이미 많이 봤던 녀석 아닙니까? 얘를 왼쪽으로 넘겨주면 서로 빼주는 거죠. 그렇죠? 빼주면 얘가 이렇게 식이 정리돼. a-b의 완전 제곱에 b-c의 완전 제곱, c-a의 완전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보시는데 실수들의 제곱의 합이니까 다 0보다 크거나 같죠. 자, 그런데 a, b, c가 서로 다른 세 실수 a, b, c였으니까 잘 봐. 등호 성립 조건이 언제 되는지 일단 보시면 a, b가 똑같을 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0이 되고 그래서 a, b, c가 똑같을 때거든요. 등호는. 근데 얘네들이 달랐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고 근데 너도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은 크다가 맞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이 문제를 실어준 이유는 뭐냐면은 문제 진짜 대충 보잖아. 여기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틀렸어요. 여기 등호 있어야 되는데 틀렸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 이거 틀렸죠? 여기 등호 있잖아. 그렇죠? 등호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야지 맞는 거지. 선생님 얘요. 얘가 등호 조건이 뭐예요? 물어보시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등호 성립 조건이잖아요. a, b가 달라도 우리가 등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x. 그래서 정답은 기억권과 디귿번이 정답입니다. 질문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놓친 부분? 혹시 놓친 부분 있어요? 없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산소평균 기하평균. 자, 4번 문제. 자, 일단은 4번에서는 우리가 양의 역수 합의 최소 이렇게 써보자. 양의 역수의 합의 최소 이렇게 써볼게요. 자, 어떤 녀석의 합이 있는데 그 녀석의 덩어리 두 녀석의 숫자가 서로 역수가 돼요. 문자에. 그랬을 때 합의 최소 구하는 문제는 무조건 산술 기하평균을 쓴 거야. 자, 이거 양수고 이거 양수죠. 그러면 두 양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녀석의 곱한 거 16. 알아서 문자 역수되어 있는 녀석들은 싹 다 사라지죠. 최소값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 크거나 같다 2루트에 이거 둘이 곱한 녀석 얼마 나온다? 9. 따라서 최소값 얼마 나오냐면은 얘는 6. 이렇게 쓰면 되지. 자, 그런데 이거 3번은 뭐 어떻게 처리할래 물어보시면 자, 우리가 그냥 대놓고 그냥 산소평균, 기하평균이다라고 하는 문제들은 눈에 이렇게 보이는 녀석들은 금방 처리하는데 이런 게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시험지에 나오는 거야. 자, 얘는 이대로 우리가 산술기하평균 쓸 수 없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잘라 보신 거죠. 이렇게 다 잘라 보시면 우리가 a분의 b에다가 a분의 c가 있고
그 다음에 B분의 C에다가 그 다음에 B분의 A가 있고 C분의 A랑 C분의 A랑 B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둘씩 짝 지어보죠. 자 이렇게가 이렇게 역수야. 그 다음에 얘랑 얘랑이 역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 색깔 둘이 동그라미 치게 역수. 따라서 빨간 색깔끼리 산수의 평균 기하 평균 역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2 루트 곱 얘가 최소값. 얘도 2 루트 곱 최소값. 그 다음에 이렇게도 2 루트 곱 써주면 최소값 나옵니다. 치면 돼요. 3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소평균 기하평균은 두 수의 합이 주어지면 2루트 곱 2루트 곱만 잘 기억하셨으면 최소값은 금방 구합니다. 그래서 역수 모양을 잘 찾아줬으면 걔네는 좀 용이했고. 자 바로 넘어가서 자, 5번 별표 하나 치고요. 자 5번 자 지금처럼 있잖아 이 얘네들의 있잖아 두 인수가 곱해져 있을 때 최대 최소 구하는 거죠. 이때는 무조건 뭐 하시냐면은 전개해서 봅니다. 무조건 전개. 인수가 곱해져 있으면 무조건 전개. 자 무조건 전개하시면 얘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얘만 볼게. 자 일단 전개해버리면은 얘는 16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니까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안쪽 거 바깥쪽 거 곱해주면은 A분의 8B 나오고 그 다음 더하기 B분의 2A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럼 이제 여기가 역수 모양이 보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산수의 평균 기하평균 써주면 되죠. 그래서 얘가 16. 최소값 나오기를 17 더하기 이거 얼마 나온다? 2, 4, 8. 8 더해주니까 25. 이게 최소값 쓰면 되는 거죠. 이 정도 뭐 어렵지 않게 잘할 것 같아. 자, 전개해서 문제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위에 것도 있잖아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혹시 다 한 친구들은 그 위에 있잖아요. 아까 4번이었죠? 4번에 등호 성립 조건 다 찾아봐. 등호 성립 조건. 자, 일단 A 곱하기 B 나왔죠? 그 다음에 A, B분의 여기. 자, 이거 밑줄, 요거 두 개 밑줄 치고. 자, 두 역수가 보이지, 그쵸? 얘만 산수의 평균 기하평균 써본다. 이 녀석의 최소. 그러면 2 루트 두 개 곱한 거, 그쵸? 그럼 최소값이 얘가 2잖아. 그럼 이제 여기 앞에 2랑 더해주면 최종 정답이 최소값. 자, 등호 성립 조건 한 번씩 다 볼까요? 자, 우리가 산수평균 기하평균에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 산수평균 기하평균. 자, 이거 2를 여기다 곱해주고 그렇다면 두 수의 합 얘는 2루트 곱에서 이게 언제 등호였냐면은 이 두 녀석 A, B가 서로 똑같을 때 이거 등호 성립한다고 그랬었지. 이거 외워야 되니까. 그럼 얘도 우리가 보시면 산수평균 기하평균 써먹었던 두 수가 얘 동그라미 두 녀석 있잖아요. 그래서 2x가 x분의 8이랑 똑같을 때 그러면 얘는 x제곱이 4가 남고 x는 뿔마 2 중에서 2만 되는 거죠. 왜냐면 양수값만 내야 되니까.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등호 성립 조건은 두 수가 같을 때. 따라서 이것도 우리가 같다고 놓고 A값 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아까 다 쪼개준 녀석들 있지? 그 쪼개준 녀석들 뭐 A분의 B에다 B분의 A 가지고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썼었잖아. 또 어떤 녀석? A분의 C랑 그 다음에 C분의 A 가지고 산술 기하평균 썼고 B분의 C랑 C분의 내가 B도 산술 기하평균 썼지.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뭐 했을 때? 똑같을 때. 이렇게가 어떻게 될 때? 똑같을 때. 얘네들이 어떨 때? 똑같을 때로 해서 우리가 등호 성립 조건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 언제 되는지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
되겠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풀었던 얘네들 5번에 1번, 2번들도 똑같이 우리가 정리해주면 돼요. 부모들이 조금. 일단 그래 꼭 우리가 산수익평균 기하평균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선생님이 일단은 알려드렸고 자 그다음 6번부터 자 조금씩 더 어려워집니다. 자 6번 자 다음에 최저가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이거 최저가 그냥 처음 봤을 때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죠. 이거 뭐 다 전개를 시켜야 되나 뭐 어째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 건데 자 일단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을 때는 뭔가 전개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전개는 하긴 할 건데 어떻게 전개하시면 괜찮냐 그냥 이것들을 하나의 함들로 보고 전개하면 식이 되게 어려워지거든. 근데 여기 보이면 a 더하기 3b라는 녀석이 여기 똑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 쓸 때 역수꼴의 합의 형태가 보여야지 그 녀석들을 가지고 내가 딱 곱을 만들었을 때 그 역수가 없어지면서 숫자가 나온단 말이야.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모양을 웬만하면 맞춰주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 덩이를 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세모를 내가 한 덩이를 봅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는 이렇게 한 덩이 자 되겠죠? 그리고 전개해주면은 이렇게 둘이 곱해주면 얘가 1 나오고 이렇게 둘이 곱해주면 얘가 플러스 4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거랑 여기 바깥쪽 거 정리를 시켜주면은 얘는 a 더하기 3b에다가 40 그 다음에 c분의 a 더하기 3b 해서 얘네들은 숫자로 고정돼 있고 이거 문자만 우리가 정리하면 되는데 이 문자가 보시면 역수가 보이죠. 그렇죠? 문자들이. 그래서 여기서 산수평균 기하평균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정답 나오는 거죠. 최저가 5 더하기 여기가 얼마 나오니까 4. 5 더하기 4는 9. 이렇게 우리가 쓰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셨으면요. 7번으로 바로 갑시다. 그러면 6번 했으면 7번 시간 지켜볼까요? 7번에 1번 혹시 한번 해볼래요? 7번에 1번만 7번에 1번 각자 풀이 방법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 문제거든. 근데 내가 뭐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가장 편한 걸로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 영상 끊어볼게요. 일단 스탑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